주사 치료를 몇 번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MRI를 찍었더니 중간 이상의 디스크 탈출 협착, 수술 후에도 허리나 다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요통, 하지 통증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가장 놀라운 효과고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 환자분들이 보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이재영. 배헌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를 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허리가 뻐근해서 잠을 설치한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허리 통증, 그 증상과 기간도 다양하고 아픈 원인도 많은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및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비수술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신경 성형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하는 신경 성형술은 풍선을 이용한 신경 성형술을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풍선 확장술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시술에 비해서 특이한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풍선 확장술은 이렇게 생긴 카테터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풍선 달린 특수한 관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에 쌓이는 염증을 해소하고 또 동시에 신경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신경의 재생 능력을 돕는 허리 이제 비수술적 치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 치료를 설명드릴 때 신경 주변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많이 비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신경 주변의 도로 확장 공사라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용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 협착은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허리 모형인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모여 있는 신경관입니다. 이 신경관이 디스크나 우리 인대 또는 노화된 뼈로 인해 가지고 이 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유착이라는 거는 협착과는 많이 다른 의미예요. 신경관 주변에 두께가 약 한 5mm 내외 정도의 아주 얇은 공간이고, 그 공간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경막 외강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공간 자체가 좁아지거나 붙어버리는 것을 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 안에는 엉덩이, 다리로 빠져나오는 신경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경도 존재하고요,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존재하고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물질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가 좁아 들어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에서 문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약재가 퍼져야 되는 공간 자체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퍼지지 않고 염증 물질이 있는 곳까지 치료 약재가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그 유착된 공간 자체를 풍선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관 자체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도로 확장 공사 많이 환자분들께 비유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환자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풍선 확장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사 치료를 몇 번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환자분들, MRI를 찍었더니 중간 이상의 디스크 탈출 협착 이런 게 있는 환자분들, 수술 후에도 허리나 다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차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이제 시술 대상 환자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받은 환자분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요통, 하지 통증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가장 놀라운 효과고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 환자분들이 보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행 거리를 개선을 시킴으로써 이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치료인 이 걷기 운동, 이 걷기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여러 환자분들 시술을 좀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분들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MRI에서 4, 5번 중간 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이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증상은 허리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가
저려고 아파서 100m도 한 번에 못 걸으시는 분이셨는데요. 환자분 증상은 왼쪽 다리 증상이었는데 조영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만 치우쳤고 왼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유착이라는 반응이 있고 유착을 해결을 해줘야 환자분은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풍선 확장술을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조영제가 퍼지는 모습이 확인 후 염증 완화제를 투여를 하고 환자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굉장히 지금은 저에게 만족하고 있는 케이스고 저도 많이 기억에 남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시술을 권유하면 회의적인 분들이 꽤 많이 맞아요. 본인이 시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시술을 받고 나아진 게 없다더라. 맞아요. 아니면 시술 괜히 한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MRI상 협착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술이 꼭 필요한 허리는 MRI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운동 능력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협착 말고도 유착이 과연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시술을 판단하는 편이죠.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치고 풍선 확장술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풍선 확장술 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원리를 실제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또 이러할 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통증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